안녕하세요. 민경우 수학교육연구소 김유진입니다. 저희 영상수학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민경우 수학교육연구소는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 영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원거리에서 멀리서 수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나마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훨씬 수학 공부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근처에 사는 학생들도 대부분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분 수업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학원에 가서 3시간 정도 수학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과 실질적인 수업을 받는 시간은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선생님이 잠깐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풀거나 푼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데요. 물론 3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 3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3시간의 내용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30분 영상 수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장점은 아이들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설사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포기하고 애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결심을 하고 학원에 오질 않거든요. 하지만 30분 수업이면 아이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상으로 수업을 집중하게 되면 아이와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공간의 것들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이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혹은 기타의 오프라인 공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조금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이란 공간에서는 아이와 선생님 둘만의 공간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수업을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정감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아이들이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디 멀리 떠났을 때도 심지어 공항 라운지에서도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30분 수업, 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업의 정기성과 주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30분의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수학의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수학이 어려워지면 사실 30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 수학이 아이들에게 수학의 개념과 수학의 어떤 정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꼬아놓고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계산들로 아이들을 변별하는 것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 30분 수업으로 아이들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다른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는 주 1회 30분 수업이면 저희들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100%의 아이들이 이 수업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아이의 경우는 1시간이 됐건 더 자주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그 친구가 문제를 푸는 문제 한 문제를 다 꼼꼼히 보고 지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습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인지의 문제가 살짝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습 방법을 또 저희는 권하기도 하고요. 30분 수업이라는 게 아이와 저나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이 막다른 골목에 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수업에 맞지 않는 아이와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수업을 해보고 30분 영상 수업에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은 과감하게 다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업을 쭉 진행해 보시면 이 수업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의구심을 갖던 분들도 한 6개월쯤 지나면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신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학생 수가 꽤 되는 편입니다. 한 예로 6학년까지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1, -2를 모르는 아주 순백의 뇌를 가진 친구가 이제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니까 저희를 찾아왔었는데요. 1년간 저랑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 부모님과 상담을 해봤더니 수학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하고 작년도 수능 문제
나형, 문과죠. 예전으로 치면 나형 문제를 한 10문제 제외하고 21문제 정도를 같이 풀었고요. 아주 무리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사실은 수능에서는 아주 특별한 1, 2등급을 나누는 변별력이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지금 내신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연산과 그 스킬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30분 영상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나서 영상 수업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영상으로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작년 한 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진단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영상은 영상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기존 교과 컨텐츠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장시간 아이들을 앉혀놓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을 단련시키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상 수업에 맞는, 그러니까 지루한 반복 연산과 복잡한 계산 문제로 아이들을 진을 빼는 것이 아니고 수학의 가장 중요한 줄기와 핵심을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 민경훈 소장님이 쓰신 수학 공부의 재구성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서 사실 이 책을 보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거나 혹은 책값이 너무 아까우시면 저희가 몰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수업이라는 겁니다. 교과 진도는 이제 명확하게 짜여져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함수를 기본적인 좌표와 기본 함수 정비례, 반비례 함수만 배우게 되어 있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1차 함수의 식과 1차 함수의 이동을 배우게 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2차 함수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1차 함수를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배워버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든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함수의 이동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아이들은 분모에 0을 넣기를 서슴없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함수를 모양을 바꿔서라도 원점을 지나게 그리는 그런 편향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함수를 어렵게 꼬아서 복잡한 연산으로 한 학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함수를 통합해서 한 번에 가르치고 한 번에 이동시키고 한 번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높아지면 그때 각각의 함수들의 특성을 더 깊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진도를 적용하고 동일한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는요. 중학교 3학년인데 수학시험을 40점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1차 함수를 그리면서 2개의 좌표를 찍고 선을 긋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좌표가 2개인데 너는 왜 선으로 이었니 이것을?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리수의 빈 부분을 무리수가 채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학부모님도 있겠지만 감히 단언컨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80%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교 시험 40점이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수학의 역사, 수학의 철학적 의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입시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미, 수학하는 재미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 이것이 입시에서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선생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 우물가에 데려다 주고 그 우물가로 갔을 때 물을 마시는 행위를 즐거워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양을 마음껏 취할 수 있게 겁내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 선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1대1 맞춤형 수업의 위력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아이들마다 수준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과 성향에 맞는 수업, 수준과 성향에 맞는 진도, 그리고 수준과 성향에 맞는 과제여야 합니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어떤 아이에게는 연습 문제를 50문제 과제를 내줄 수 있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10문제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그 시기의 상태와 상황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쁨을 알고 학습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공부는
효율적인 공부, 빠른 공부, 그리고 수학의 정상에서 수학을 내려다보는 공부, 그리고 학습이 아이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공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입시, 학교 성적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자기가 목표로 할 수 있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최선의 진학을 할 수 있게 항상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상의하고, 또 그것에 맞는 대안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